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처앤 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코비드-19이 토론토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픽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콘도 분양,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임플리멘트된 법규, 그리고 그 법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픽인 분양 콘도 세일즈 상황입니다. Real Estate Consulting 회사인 Urbanation에 따르면 2020년 Second Quarter Sales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 Second Quarter 11,415건에 비해 85%나 떨어진 1,385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빌더들이 세일을 뒤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릴리즈된 프로젝트가 같은 시간에 40건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6개의 프로젝트밖에 릴리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cond Quarter의 average price는 스퀘어풋당 867불로 First Quarter의 average가 스퀘어풋당 1159불이었던 거에 반해 25%나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Second Quarter에 런칭한 프로젝트 중에 다운타운에 분양한 고층 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First Quarter에 런칭했던 유닛 중에서 남아있던 인벤토리의 가격은 오히려 세컨드 쿼터에 가면서 가격이 9%나 올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 인트로듀스된 프로젝트가 없었기도 했고 주식의 uncertainty 때문에 오히려 분양은 수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GTA에 개발 중인 모든 콘도의 90%가 팔린 상황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간에 비해 22%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unsold 유닛의 수치도 작년에 비해 19%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third and fourth quarter에는 세일즈가 더 많이 improve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건 빌더들이 팬데믹 동안 리세일 콘도의 스테빌리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퀸 앤 애쉬브리지나 버크, 마켓, 크로스타운 등 괜찮은 프로젝트가 대거 런칭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현황은요, 4월 달에 뮤니시팔리티에 의해 콘도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스트럭션이 작년보다 45%나 증가했는데요. 이 건설은 905 지역에 의해서 촉진됐습니다. 905 지역은 2019년 17,764채에서 2020년은 24,690채로 약 28% 정도 증가했고요. 거꾸로 416 지역은 2019년에 39,027채에서 2020년에는 34,990채로 약 11%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귀가 솔깃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과연 지금이 분양받기에 좋은 시기인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면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토픽은 새로 임플리멘트된 policy, 그리고 그 policy가 토론토 부동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인데요. 오늘 얘기할 그 legislation은 Bill 197과 Bill 184입니다. 우선 Bill 197은 Bill 195의 extension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빌의 정확한 이름은 COVID-19 Economic Recovery Act라고 합니다. 빌 이름만 들어보면 코비드-19으로 인한 경제 복구를 위한 레지슬레이션으로 들리지만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세니타이제이션, 시니어 하우싱 이런 현안을 페이싱하는 게 아니라 provincial government의 힘을 키우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법은 20개의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법은 Development Act입니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섹션 37과 파크 레비 등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분양 콘도를 사실 때 리세일, 즉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사실 때와 달리 디벨롭먼트 차지라는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Hard Development Charges 그리고 Soft Development Charges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빌더들이 분양 콘도를 팔 때 Hard Development Charge Cap이나 Soft Development Charge Cap을 씌우는데 요즘 토론토에서 분양한 콘도들은 거의 다가 Soft Development Charge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원래는 10%를
시에서 컨트리뷰션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바뀐 거죠. 한마디로 분양받는 사람들의 부담감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나 그리고 주가 부동산의 부담감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 184입니다. 아주 말이 많았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이름은 Protecting Tenant and Strengthening Community Housing Act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테넌트들을 지켜줄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는 랜드로드들이 조금 더 쉽게 테넌트를 내쫓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말이 많았었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랜드로드들이 테넌트를 이빅션 할 때 랜드로드 앤 테넌트 보드에 가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죠. 그래서 이 법안 이후로는 이제 랜드로드가 테넌트랑 직접 딜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랜드로드에게 더 많은 라이트, 이제 권리를 준 거죠. 두 번째는 N14 폼이 바뀌었고요. 이 폼은 Notice to End Your Tenancy라고 불리는데 지금 현재 테넌트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랜드로드나 만약에 이 집을 팔았을 때 이 집을 새로 구매한 사람이나 그 직계의 가족이 집을 들어가서 살고 싶을 때 테넌트를 내쫓을 수 있는 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테넌트가 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 계약을 더 연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당신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나 이제 새로운 테넌트 드릴 거야 라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뀐 내용은 이빅트 된 테넌트가 이빅트 되기 전까지 렌트비도 6개월 동안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물세도 안 내고 집에 살면서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집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비용을 청구하려면 Small Claim Court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LTB죠. Landlord and Tenant Board로 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바뀐 거죠. 그 이외에도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하시는 분들이랑 관계 있는 내용들이어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비드-19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일 텐데요. 다들 리모트로 일하느라고 오피스도 안 나가고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문도도 많이들 닫았고 리테일 쇼핑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면요. 2019년 말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공실률이 2.9%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였었냐면 보통의 마켓에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공실률이 6에서 10%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말이 그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의 historically low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다운타운에 엄청난 커머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약 10 million square foot이니까 1000만 스퀘어 풋인 거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공실률이 약 6% 정도 올라갈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실질적인 임팩트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엑스퍼트들은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머셜 리스는 보통 롱텀이기 때문이에요. 커머셜 리스를 1년씩 하는 회사 없죠?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롱텀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게다가 많은 회사들이 uncertainty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해도 서블리스로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 백신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만약 다시 오피스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오피스 스페이스를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올 만한 질문이 우리 회사는 2021년까지 아니 2022년까지는 집에서 일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시큐리티나 아니면 네트워크 릴라이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직업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 집에서 일하는 이피션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퀘스천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비드 처음에는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았죠. 늦잠도 자고 코비드 때문에 일도 예전만큼 없고 그리고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랑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팀에 모르는 사람도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피션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토 외곽으로 나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20대, 30대들이 토론토 외곽으로 집을 사서 나가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이미 토론토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던 아니면 아이를 가지던 부모님들의 움직임이 좀 빨라진 경향이 있었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미만 된 영 프로페셔널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 콘도를 팔고 전원 생활을 하려고 이주를 해서 나갈까요? 그래서 아마도 코비드-19 전에는 일주일에 5일 나와서 일하던 걸 미래에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로 줄이는 로테이팅 워킹 아워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콘도 세일즈와 그리고 렌트 전반적인 세일의 새로운 트렌드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베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10으로, 1+10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베드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그냥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이제는 집안에서 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오피스 스페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피커링이나 어샤와까지 멀리 가고 싶지는 않고 원베드 콘도 안에서 나만의 워킹 스페이스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떨어졌고 하니 조금 더 큰 콘도로 이동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커머셜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아마 리테일이겠죠. 이미 뭐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로 인해 조각나고 있던 리테일의 거의 파이널 블로우인데, 그래서 이미 주위에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서도 수혜를 얻고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 있죠. 바로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슈퍼 하이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코비드 이후로 이커머스의 디맨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웨어하우스가 더 많이 필요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두 영상의 내용을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건 정말 토론토 부동산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여태까지 토론토 부동산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이 두 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이민자, 두 번째는 유학생. 이민자들이 리세일을, 그리고 유학생들이 렌탈 마켓을 지탱해준 큰 축이었는데, 지금은 그 두 축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이민자는 74%가 줄었고, 유학생은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못해도 한 70% 정도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GTA 공식 데이터로는 Q1의, 그러니까 first quarter의 공실률이 1.1%에서 Q2로 넘어오면서 1.8%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Q3는 분명히 더 많이 늘었겠죠? 유학생들이 뭐 학교가 끝나고 6월, 7월에 끝나고 많이들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동산이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이대로 계속 가격이 유지될 수는 없겠죠. 이제 몰기지 디퍼럴도 끝나가고 마켓이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도 새로운 어퍼튜니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